여러분들 18번과 19번은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18번 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난 교장이요. 당신 자녀 고등학교의 교장이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그거 다음 달에 함. 근데 we are asking for, 지금 교장 선생님이 뭘 요청하냐? 부모의 자원봉사. 그러니까 지금 교장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만약 도로공사하다가 당신네들 애기들이 다치기 싫다면 당신 부모들이 자원봉사해서 도우란 말이야. 협박 편지네요. 1번 보죠. 교통안전, 도로공사한다 했죠. 그니까 봉사 좀 해라. 1번 괜찮고, 2번 자원봉사는 맞는데 교육 일정이란 말 안 나왔죠. 3번 양해를 구했나요? 오히려 봉사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해. 4번 도로공사 필요성, 봉사해달라 했고요. 5번 안전수칙, 족가세요. 정답은 1번. 19번 갑니다. 심경변화는 뭐만 보면 된다? 위에 아래. 와 소풍 간다. 와 씨발 소풍 취소됐다. 기분 족같겠죠? 밑에 볼까요? 동물원 버킷리스트. 아 존나 행운임. 낸시가 소리쳤대요. 기분 더러웠다가 기분 좋아졌네요. 실망했다가 기분 좋아진 거. 정답은 1번. 20번 들어갈게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20번 이후로는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뭔가를 적어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글이랑 관련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 놔서 적은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요. 글 한번 읽어봅시다. 자신감이랑 똑같지 않다. 편안한 상태와.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해도 그게 편한 상태는 아니라는. 이깟 만원? 난 부자야, 이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데 그게 편안하다라는 뜻은 아니다. 씨발 내 만원 사라지.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자신감이랑 편안한 상태랑 같은 건 아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에 대해서요?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 대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건, 그게 바로 자신감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계속 똑같은 말 할 것 같은데, 5번째 줄 보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 뭘 만들었대요? 자신감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 it feels good. 물론 느낌은 좋아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오직 간다면 어딜 가요? We feel confident. 자신감만 only. 자신감만 있다면 confident. 그 자신감은 never. 절대 넘어서질 못해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자신감만 갖고는 일정 수준의 높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럼 우린 생각해야죠. 아니 씨발 자신감만 있으면 되지 뭐하라는. 그래서 뭐 뒤를 쭉 보니까 밑에 줄 읽어볼게요. When we can step into, 우리가 발을 들이면 어디예요? 공포에 발을 들이고 그냥 거기 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좆대야가 아니라 it's the courage. 그게 용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감이 중요한데 자신감이 혼자만 있으면 안 되고 무서움을 무릅쓰는 용기도 필요하다. 자신감 플러스 용기. 끝. 1번 볼까요?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 있는 일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뭔가 용기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자신 있는 일, 자신 있는 일을 시도. 맞는 것 같죠? 하지만 고3 여러분들은 이 문장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없는 명확한 이유나 근거나 단어를 꼭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적성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나요? 이런 요약은 저와 함께 한 적이 없잖아요. 2번도 볼까요? 자신감을 키우려고 도전해야 되는 용기를 가진다. 이거 제가 아까 글 마지막 부분 읽었을 때 요약해드린 거잖아요. 2번 너무 괜찮은 거예요. 3, 4, 5번에서는 뭐 때문에 정답이 아닌지 봅시다. 5초 뒤에 정답을 공개할 테니까 혹시 어떤 말 때문에 3, 4, 5가 오답인지 혼자 풀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보세요. 5, 4, 3, 2, 1 봅시다. 3번은요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된대요. 계획 세우라 말 안 했죠. 4번은 약점을 분석한다? 이런 말 안 했고요. 5번 볼까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우리는 지금 자신감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정답은 2번. 21번 봅시다. 제가 모의고사 영상 찍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밑줄 친 의미는 먼저 읽지 마세요. 어차피 추상적인 말이라 읽어도 뭔 말인지 모름. 아닌데요 선생님, 저는 이해되던데. 그러면 먼저 읽으셔도는 되는데 저는 별로 언어 감각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자, 한번 글 읽어보죠. 골드 플레이팅. 골드 플레이팅? 금색 플레이팅?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접시 주는 거 그거 플레이팅이라고 하죠. 황금 접시? 뭐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자, 갑시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황금 접시는요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서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멍 때리고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저도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골드 플레이팅이 뭔지도 모르고 프로젝트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감정이입을 존나 세게 해가지고 글을 한자 한자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서 지금 상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금색 접시 있죠. 한 프로젝트에서 금색 접시가 있는데, 자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 앞에 말이 어렵다는 걸 인정하고 지금 설명해 주려나 봐요. 존나 불필요하게 이 금색 접시가 강화를 시키는데 뭐를요? 기대된 결과. 그러니까 뭐 예상된 결과요. 당연히 이러면 저러겠지?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골드 플레이팅을 사용하면 당연히 이랬으니까 씨발 반드시 이래. 쓸데없이 결과를 강화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골드 플레이팅을 결과는 좋게 만들되 약간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지금 머릿속에 박아두고 읽을게요. 계속 갑시다. 자, 다시
다시 말하면 어떤 특성들을 더하는 거. 근데 그 특성들이 뭐냐면 약간 좀 값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돈 주고 어떤 특성들을 더하면 그게 불필요한 거라 그거예요. 뭐 그럼 사실 뭐겠어요? 플레이팅이라는 이 접시는 플라스틱이나 유리여도 되는데 굳이 금을 써가지고 값이 나가는 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는 건데 돈을 쓰게 된 거고, 그거는 낮은 가치를 갖게 된대요. 내가 목표로 한 것. 이래서 글 초반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벌써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접시는 일반 접시를 쓰면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황금 접시를 쓴다? 이게 뭔 뜻이냐면 굳이 어떤 특성들을 막 더해가지고 결과가 오히려 안 좋은 거. 그게 황금 접시다. 됐죠? 글 병신같이 읽었을까봐 in other words 또 설명해주네요. 뭔가를 막 더 준대요. 뭘 주나 보니까 실제 약간 정당성, 타당성 요런 게 좆도 없대요. 그러니까 실속이 없다는 소리죠. 5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 골드 플레이팅, 이 과한 것은 특히 어떤 거냐면 프로젝트랑 관련이 있는데, 아까 첫 줄에서도 저희가 프로젝트란 단어를 봤었죠. 이 골드 플레이팅이 프로젝트랑 특히나 관련이 있나봐요. 자, 팀 멤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뭐랑 있냐, 약간 유명한 전문가들끼리 모여있나봐요. 한 그룹에 전문가가 많으면 좋은 게 아닌가? 근데 글을 더 읽기 전에 잠깐 생각해보자고요. 골드 플레이팅은 분명 안 좋은 뜻이었죠. 과해가지고 나쁘다는 거. 그럼 사실 여기서도 살짝 예상할 수 있는 게 전문가들끼리 모였다? 이건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너무 많으면 좋다 안 좋다? 골드 플레이팅이니까 안 좋다 라는 스토리를 말할 것 같아요. 좀 더 속도를 내서 읽어볼게요. In other words,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얘들은 뭐냐면 전문가들 존나 갖고 있어요. 경험도 많고 전문적인 자율성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겠죠. 자, 이런 환경에서요, 전문가들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보냐, 기회장으로 본대요. 어떤 기회? 테스트하고 풍부하게 한대요. 그들의 능력을. 팀끼리 모여서 짝짝꿍 해보자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지만의 자율성이 있으니까 이참에 내가 발명한 이 폭탄을 우리 팀한테 던져버려야 위험한지 보자고. 극단적이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결국에 이게 골드 플레이팅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 성취하려 하고 높은 퀄리티를 기대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가치가 더해지진 않는다. 어디에요? 고객 요청이에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더 좋을 수는 있는데 전문가 A, B, C가 각자의 의견만 앞세워서 뭔가 좀 짬뽕이 된다? 오히려 골드 플레이팅, 부정적이라는 뜻이죠. 이제 밑줄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냐, 최고는 좋은 것의 적이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최고가 오히려 최악이 될 수가 있다. 1번부터 보죠. Pursuing perfection. 잘 생각해보세요. 완벽함을 우리가 추구했나요? 전문가들이 지금 완벽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각자 지가 최고라 생각해서 테스트하고 별짓 다 해서 그래요. 2번 봅시다. 이 일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근데 오로지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요? 지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 잘났다고 하는 식의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2번 괜찮죠? 3, 4, 5는 뭐가 틀렸나 봅시다. 자격이 갖추어졌다 그 뜻인데, 너무 자격이 잘 갖춰진 전문가들 수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니죠. 4번 봅시다. 반응을 하는데 어디에 반응해요? 변화하는 필요요. 누구의? 손님이 자꾸 뭘 바꿔달라는데요. 이딴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고요. 5번 갑시다. 획득하는데 다양한 기술을 획득한대요. 근데 그것이 성공을 확신시키진 않는다. 이게 뭔가 다양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전문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좆된다.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아니죠. 전문가가 많으면 좋긴 한데 꼭 그 중에서 자신의 뭔가를 입증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뭔가 프로젝트가 이상해진다. 이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5번은 살짝 매력적인 오답이 될 수 있겠지만 2번이 너무 명확함으로 정답은 2번. 22번 갑니다.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assimilate. 뭔 뜻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고3 학생이 있으시면 그냥 영상 끄시고 단어나 열심히 외우세요. 단어만 잘 외워도 3등급은 맞으니까. 뭔가 흡수하고 동화되고 하나되고 뭐 이런 뜻인데, 다시 읽어보죠. 필요한데 어떤 가치를 동화시키고 살아가는 방식도 동화시켜요. 어떤 걸요? 주인 문화를요. 이거 제가 학생 때 뭐 배웠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A 나라랑 B 나라가 있으면 A 나라의 문화를 B 문화가 흡수하고 B 나라의 문화를 A 나라가 흡수하고, 그런데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에서 뭔가 충돌이 있고 화합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요. 어찌됐든 그 문화의 스타일과 가치를 받아들이는 필요성은 갈등이 돼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끼리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일어난다. 이런 소리 같은데 딱 뒤에 마침 이런 단어가 나오네요. 멀티, 많은, 문화적, 사람들, 뭐 전문가 같은데 문화 전문가라고 해볼게요. 문화에 관련된 이 학자들은요, 뭐라 말했냐, 어떠한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이 모델은 어떤 모델? 뒤에 읽기 전에 위에서 읽었던 걸 토대로 예상해 보건대 문화 간의 이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모델이겠죠. 읽어볼까요? 어떤 부분적인 동화, 부분적인
흡수의 모델이 필요한데 말이 어려워서 which 관계대명사로 설명해주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이민하는 사람들이 유지한대요. 뭘 유지하겠어요? 이민 오기 전에 걔네들의 문화나 관습이나 뭐 믿음이나 언어들 몇 년째 지 나라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습관을 어떻게 한 번에 버리겠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근데 그게 어떤 압박이 있대요. 어떤 압박? 순응해야 하는 압박이 있대요. 여기 나라 살던 사람이 이쪽 나라로 왔으니까 이쪽 나라의 문화를 순응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적응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적 충돌 같은 거는 결정이 돼요. 뭐에 의해서? 어떤 사회 단체들에 의해서요. 어떤 사회 단체? 당연히 이민을 해오는 사람들의 단체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날 외계인을 만났어요. 오, 외계인이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인사 안 한다. 이게 인사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새로운 게 아니다. 늘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여기 뭐 19세기, 20세기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형광펜 쪽으로 넘어가 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색깔들 이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게 했대요. 그들의 받아들임을 위해서. 여기서 사람들의 색깔이라는 건 피부, 인종 뭐 그런 색깔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뭐 어떤 성격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색깔처럼 문화나 음식이나 언어 이런 다양성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겼다 그거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만난 역경은 뭐냐? 바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 다른 문화들이 생각하고 행동해요. 어떻게? 우리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 that 보이죠? recognize that 앞에 recognize가 생략된 거겠죠.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그들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권리. 어떻게 할 권리겠어요? 그 나라 사람이 가진 그들만의 행동과 성격을 인정해주자 그거죠. 정답을 찾아봅시다. 1번 이민자가 있는데 걔들 정체성 권리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된다. 뭐 괜찮네요. 2번 볼까요? 얘들이 적응하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3번 이민자 힘이다. 좆가시고 4번 뭐 여러 나라들끼리 협력하라 했나요? 안 했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assimilate 하는 거는 오래 걸리고 막 계획이 돼야 되고 점진적으로 계속 이러고 이런 걸 설명하는 글이었나요? 여러 문화들이 만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글이었죠. 정답은 1번. 23번 갑니다. 주요한 목적. 어떤 목적이래요? 상업적인 음악, 라디오, 방송의 목적은 뭐 그러니까 어디 라디오 방송에서 음악 나오는 거 그거의 목적이 뭐냐면 뭔가를 보내는 거래요. 이 라디오 듣는 청자들을 어디 쪽으로요? 광고주나 스폰서 쪽으로 보내는 거래요. 이 음악 라디오 방송의 목적은 그걸 듣는 청취자들한테 스폰서나 광고를 듣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음악 라디오를 그렇게 성공하려면 당연히 청취자가 많아야겠죠. 그래야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 중반부에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존나 많은 청취자들이 가장 중요하대요. 뭘 위해서요? 이득을 위해서. 뭐지? 글이 뭔가 너무 쉽지 않나요? 계속 읽어보죠. 결과적으로 이 방송국 새끼들은 뭘 시도해요? 최대화하려고 한대요. 뭘 최대화하려고 하겠어요? 청자들 늘리는 거. 왜? 돈 벌라고. 뭐 뒤에도 쭉 보니까 그다지 글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진 않네요. 서울사이버대학을 나의 성공신호 달래줘.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이거 왜 나와요? 돈 벌라고 나오고 많은 청취자들이 그걸 들으면 광고하는 사람이랑 스폰서들이 기분이 좋은 거고 뭐 그런 글이죠. 과연 글의 밑부분을 안 읽어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특징들이 있는데 음악 플레이리스트의 특징들. 지금 라디오 방송이랑 수입 이런 이야기였어요. 2, 3, 4도 마찬가지. 음악의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시청자들의 다양성을 만족시켜주는 이야기도 아니었어. 5번 볼까요? 결과인데 음악 라디오 사업의 시도의 결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송국들이 시도하는데 많은 청자들을 꼬시는 거예요. 23번은 너무 쉽네요. 정답은 5번. 24번 넘어갑니다. 고3 여러분들 웹 알죠? 보통 웹이라고 하면 거미줄이 막 이렇게 엉켜있는 이걸 웹이라고 하는데 왜 인터넷을 말할 때 인터넷 웹사이트라고 그래요? 인터넷이라는 큰 정보의 바다가 있는데 이게 모두 얽히고 설켜있다. 거미줄의 웹처럼. 그래서 웹사이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신문 저장소? 그러니까 뭐 인터넷이 있기 전에 신문을 저장했던 그런 공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신문지 있었던 곳은 존나게 머스티하다? 이거 뭔 뜻이야? 아 밑에 나와 있네요. 곰팡이내 나는 지역이었다. 이런 신문 관련한 전문가들이랑 저널리즘 학생들한테 인터넷이 있기 전까지는 신문지 보관소가 존나 곰팡이 폈었다. 이거 같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저널리즘이란 건 사실 뭐냐면 현재였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일단 저널리즘에 대해서 말하려는가 봐요. 그 일반적인 접근. 어디에 대한 접근이요? 신문지 모아둔 것에 접근하는 건 존나 늘렸어요. 뭐를 늘렸냐? 저널리즘의 선반 생명을?
이건 제 생각이지만 신문지 모아둔 곳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저널리즘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와 함께 있었냐면 더 오래된 옛날 이야기들이랑 같이 있었대요. 신문지 저장소에 옛날 이야기 많았다 그 소리 같은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인용된대요. 그러니까 옛날 신문이 쓰인대요. 뭐 하려고? 어떤 맥락상 제공하려고. 옛날의 신문들을 가져와서 요즘 신문에 인용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종이신문이 중요하다 이런 걸까요? 주제를 못 잡겠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자, 뭐에 대해 말하나 봅시다. 어떻게 의미들이 만들어지나 복잡한 사건들로 뉴스에서 맞닥뜨려진 이거 저만 이해 못했나요? 굳이 뭐 쉽게 말하면 뉴스에 있는 살인사건, 강도사건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의미를 생각해보자 그 뜻 같은데 This departure 이런 출발? 뭐 뉴스에서 여러가지 사건을 다루는 거 말하는 걸까요? 하여튼 뭐 신문지나 뉴스 그 역할은 이해될 수 있는데 하나의 준비라고 본대요. 신문지가 준비? 뭘 위한 준비냐? 온라인 뉴스를 위한 준비인가봐요. 이런 옛날 신문지들은 지금의 온라인을 위한 어떤 준비물이다? 뭐 이런 옛날 기사들을 인터넷 신문에 인용한다는 소릴까요? 써먹는다? 보니까 이 온라인 뉴스 소비자들은 뭐랑 관련이 있냐? 그 아래에 깔려진 뉴스의 사건이나 맥락들에 관련이 있는데 또 분명하지 않은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온라인 소비자들이 어떤 뉴스의 맥락을 불분명해서 못 알아먹으니까 옛날 신문들을 이용해서 이해한다 이런 뜻 같고요. 혹은 심지어 누구한테도 가능하냐? 프린트 손님, 신문지를 보는 손님 말하는 걸까요? 좀 난해하긴 한데 적어도 지금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같아요. 옛날 뉴스, 신문들 이런 기록들이 온라인 손님들이든 누구든 요 기록들이 이 사람들의 뭔가 이해를 돕는다.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를 마저 보니까 뭐 글의 흐름이 특별히 바뀌는 것 같진 않고 뭐 한 여기쯤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자, 뭐처럼 보이냐면 어떤 가능성처럼 보이는데 어떤 가능성? 뉴스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옛날 뉴스페이퍼 아카이브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죠? 1번부터 봅시다. 웹 기반 저널리즘.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라 요즘 저널리즘이 더 오래가고 맥락상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 웹의 장점이긴 했어요. 세모치고 넘어갑시다. 2번 최신 자료와 함께 온라인이 뉴스페이퍼를 개 때려 부순다. 오히려 상호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3번 어떻게 온라인 저널리스트들이 밝히냐. 숨겨진 이야기라는 말 한 적도 없죠. 그리고 요즘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4번 여행을 떠나봅시다. 과거로. 근데 이 과거는 프린트 됐었던 뉴스페이퍼 옛날 신문에 대해서. 지금 이 글은 무조건 옛날 신문에 대한 글이 아니죠. 옛날 신문에서 요즘 신문까지 나타내는 글이었고 5번 보면 현재와 미래. 오히려 과거와 현재 이렇게 써야 하지 않을까요? 글을 읽었을 때는 뭔가 좀 애매모호했지만 선지를 보니까 2, 3, 4, 5가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 아니라서 정답을 1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9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찾는 거죠. 여러분들 사역동사랑 준사역동사 공부하셨죠? 두 번째 문장에 it 주어, turn 동사, threat 목적어 문장 다 썼죠? 그리고 and를 써서 또 다시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를 또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주어 동사 목적어 써서 이제 동사 쓰면 안 되는데 왜 동사가 또 나와요? help라는 단어는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을 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동사라서 1번은 괜찮죠? 2번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요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존나 밀고 있는 문제죠. 오른쪽 예문 볼게요. 그녀는 사랑한다 그녀를. 그녀는 사랑한다 그녀를. 여러분들 이거 지금 두 문장 서로 다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은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를 사랑한다 이 뜻이고 두 번째 문장은 A라는 여자애가 A라는 여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마찬가지예요. it 주어, transform 동사, it 목적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it과 여기에 it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해석을 해봐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해석을 안 할 거예요. 왜? 글을 해석하지 않아도 3, 4, 5에서 충분히 문법적으로 틀린 걸 찾아낼 수 있다면 굳이 2번을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3번부터 볼게요. When you feel you're hurt. 지금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와서 문장 하나로 완벽하게 썼죠. 그러면 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든 하다못해 동사를 먼저 써서 명령문을 만들고 싶든 새로운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뜬금없이 ing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게 동명사라고 칩시다. 이게 동명사서 얘가 주어예요. 그럼 여러분들 동사가 어디 있죠? 없어요. 이 문장은 지금 절이 아니라서 틀린 겁니다. 볼 것도 없이 3번이 정답인데 지금부터 부가 설명해 드릴게요. 3번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냐면
여기 ing 쓰고 컴마 쓰고 또 다시 ing를 써서 약간 병렬 구조다? when이라는 접속사 역할을 까먹어버리고요. 아니면 이게 막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에 ing를 붙이는 분사 구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분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문장을 써왔어요. 원래는 분사 구문을 쓸 때 when 접속사를 써서 문장 새로 쓰고 컴마 쓰면 문장을 한 번 더 쓸 수 있었죠. 이런 문장의 경우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 주어를 빼고 동사에 ing를 붙이고 이렇게 아래 문장처럼 써야 되는데, 방금 저희가 봤던 이 문장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분사 구문은 이렇게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이 생략되거나 ing로 바뀌거나 하는 건데, 지금 얘를 보세요. 접속사가 포함된 문장은 가만히 있고 갑자기 뜬금없이 뒤에 문장에 ing를 붙이고 어찌고 해서 분사 구문을 만든다? 이런 문법은 없어요. 4번 갑시다. Remind A of B. 선생님 of 써야 되는데 대 썼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래서 무작정 외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전치사 왜 써요? 문장 늘려주려고. that은 또 왜 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얘도 문장을 늘려주려고 그래요. 다만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나와야 되고 that은 뒤에 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remind도 동사, 목적어 쓴 다음에 of 대신 that을 넣은 거예요. 왜? 명사가 아니라 문장인 절을 넣어주려고요. 볼까요? 스트레스 반응은 주어, 준다 동사, 너에게 감목, 입장하는 거를 직목. 완벽한 문장이네요. 4번도 괜찮고요. 5번은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 관계대명사를 다시 설명하긴 좀 그러니까 혹시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이거 보시고요. 그래도 이해 못하시겠으면 댓글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 5번 문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동사, what부터 like까지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썼으면 문장 더 이상 못 써요. 그런데 to, go를 왜 쓸 수 있어요? 동사를 한 번 더 쓰고 싶으면 원래 to를 쓰면 돼요. 그래서 to, go가 나온 거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왔는데 문장이 더 길어졌다? 마치 부사 같다? 그러니까 얘는 부사적 용법이긴. 마찬가지로 설명이 좀 더 딥하게 듣고 싶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들어가자. 30번 갑니다. 낱말의 쓰임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줄에서 여러분들은 쇼부를 봐야죠. 아니, 쇼부가 아니라 승부를 봐야죠. 잘 읽으란 소리예요. 주제를 알아야 뭐가 틀린지 찾을 수 있으니까. 갑시다. 아니, 도대체 왜 장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장소의 가치?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잠을 화장실에서만 자야 돼요. 자고 있는데 똥 싸야지.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기분 좋아요? 안 그래도 화장실은 냄새 나는데. 장소는 당연히 중요하죠.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글이네요. 읽어봅시다. 자, 우리 역사적으로도요, 1700년대까지는 직물 생산이 전부 다 수작업이었어요. 뭐를 사용해서? fibers. 죄송해요, 이거 무슨 뜻인지 까먹었어요. 하여튼 파이버를 사용해서 수작업 해가지고 직물 작업했는데, 이게 어디서만 가능했냐? 특정한 지역에서만 가능했대요. 우리가 애초에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특정한 지역에서만 그랬겠죠. 봅시다. 코튼, 울, 실크 막 요런 것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됐겠죠.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트레이드, 교환이 왜 일어났겠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이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트레이드 하는 거는 증가시켰어요. 이용 가능성을. 당연하죠. 수출 수입하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맛볼 수 있잖아요. 쭉 넘어갑시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랑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발전이 있는데, 걔들은 당연히 옷감 관련해서 발전했을 거고, 근데 또 그건 더해져 있는데 어떤 사실이 더해져 있냐? 아까 제가 해석을 못했던 그 파이벌이나 여러 가지 직물들이 더 이상 한 장소에 국한돼 있지 않다. 수출 수입 존나 하니까 당연히 직물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겠죠. 3번도 괜찮네요. 계속 가봅시다. 뭐 그러면 뒷 내용은 뻔해요. However, by the way, 이런 접속사가 없으니까 수출 수입으로 직물이 왔다 갔다 잘했다, 이런 거겠죠. 4번 this부터 읽어봅시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런 수출 수입 현상은 맞닥뜨렸어요. 뭐를? 분리를. 무슨 분리요? 소비자랑 생산품 사이의 분리를. 미국에서 수출된 걸 한국이 수입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상품을 얻을 수 있어요. 소비자랑 물건이 커넥트 됐죠. 근데 무슨 디스커넥트를 맞닥뜨려요? 이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31번. 꼭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무슨 빈칸 문제는 반드시 틀려야 되는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여러분들 이거 글을 읽을 때 상상만 잘하면 빈칸 문제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물론 한 번씩 진짜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자,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잘 하세요. 제가 해석해 주었을 때. 오케이. 1945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자, 지금 전쟁 이후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몰입을 했으면 지금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배고파.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례없는 경제 증가가 불을 지폈어요. 건설업에. 그리고 개쩌는 이민 현상도 생겨요. 중앙도시에서 새로운 외곽도시로요. 1등급 아닌 얘들은 지금 상상도 안 하고 있다고요.
있어요. 첫째, 전쟁으로 좆됐다. 둘째, 그 와중에 건물은 좀 잘 세워지고, 셋째, 사람들은 도시에서 시골 외곽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감히 상상하건대 왠지 중앙도시에서 외곽도시로 빠졌던 그 사람들이 지금 경제 성장으로 시골에 뭔가 어떤 건물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와 똑같이 생각은 안 하셨더라도 이런 상상은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까지 읽고 아까 첫째 줄에서 내가 상상을 잘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존나 굶어 뒤질 줄 알았더니 사실 그 기간이 다 끝나고 세계적인 경제 성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싶구나 라고 주제를 다시 바로 잡은 거죠.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렇게 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의존적이래요. 어디에? 자동차에. 내가 존나 씨발 시골에 사니까 이마트까지 가려면 자동차 타고 1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우리 이런 오토모바일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시그널링, 신호를 주는 거? 어떤 이동에 대해서? 뭐 계속 읽어볼게요. 이 전환이랑 이동은 뭔 소리냐면 from, 원래는 존나 의존했는데 어디에? 대중교통에 의존했던 걸 to, 자기 자가용으로 의존하게 됐다. 지금 글 쉽죠? 전쟁 이후 경제 좋아졌고 사람들이 시골에 가다 보니까 어디 가려면 거리가 너무 머니까 자가용을 샀다. 됐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거는 건설에 이어져요. 당연히 어디 건설이겠어요? 고속도로, 자유도로? 이거 뭐예요? 아니 뭐가 됐든 자동차 관련해서 건물도 그렇게 지어지고 뭐는 감소한다? 대중교통은 감소한다. 쉽죠? 그래서 모든 이런 변화와 함께 뭐가 왔다? 레저에 뭐가 왔다. 다시 말해 휴식하는 거, 어디 휴양지 떠나는 거에 뭔 변화가 왔나봐요. 그럼 뭐겠어요? 여기 뒤에 쪽을 읽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레저 활동은 어떻게 변했는지만 뒤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볼까요? 이제부터 마음 편하게 읽어봅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지게 됐고 경제가 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뭐 공간도 많아지고 뭐 땅덩어리 넓어진다 그거겠죠. 집거 무슨 마당도 있고 지들의 레크레이션 레저, 이런 휴식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중앙 쪽으로 늘어났대요. 어디 중앙? 집이나 동네 주변에요. 여름 휴양지 하면 원래 바다 떠나고 뭐하고 하는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거리가 막 좀 머니까 그냥 뭐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고 에어컨 틀어놓고 뭐 먹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실 뭔가 정답이 나온 것 같아서 빈칸 맞추고 싶은데 혹시 모르니까 좀만 더 참고 읽어볼게요. 주요 활동은 뭐냐? 이 집에서 레저 하는 거요. 넷플릭스 나왔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새끼들은 뭘 타가지고 극장 갈 필요도 없고 비슷하게 병신 같은 짓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집에 처박혀 있다. 됐네요. 빈칸 맞춰볼까요? 레저의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됐죠? 저 같으면 레저의 단순화, 그러니까 집에 처박히는 거. 1번 휴식의 침체기, 조카. 2번 휴식의 통일성? 뭔 통일을 해요? 너도 나도 쟤도 전부 다 넷플릭스만 봐요? 아니 누구는 산책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3번 레저가 복구됐다, 조카시고. 4번 레저가 개인화됐다, 나의 사유화가 됐다는 말. 약간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처박혀 있다? 이런 감성일까요? 일단 이건 세모 칠게요. 5번 커스터마이제이션. 우리 어떤 물건 살 때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바램에 맞게 뭔가를 만들고 뭐 자기 취향껏 하는 거. 레저 휴식의 개인 취향화?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집에 있는 게 개인 취향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것도 세모 칠게요.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인데 뭐가 조금 더 정답에 근접한지 봅시다. 수능 영어를 풀 때 꿀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를 잘못 만들면 욕을 존나 처먹겠죠. 그러니까 4번 5번도 지금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욕 처먹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아까 저희가 뒷부분을 읽으면 여기 빈칸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기 뒷부분을 읽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사람들이 소유해요. 그들의 집을 집거 마당이고, 지금 이런 말들의 특징은 맞춤화됐다가 아니라 특히나 이 소유했다라는 말, 뭔가를 자기가 돈을 가지고 샀다라는 말, 나의 사유화가 됐다는 말,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5번도 맞지만 여러분들은 이 약 물고 4번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의 판단 근거가 분명 중요한데 반드시 그래서 나온 말을 진짜 주제라고 보셔야 돼요. 32번. 자,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생각해요. 그림들이랑 비디오들을 인터넷에서 저는 이런 글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 사람들이 비디오랑 사진 올리는 거, 인스타그램이랑 틱톡, 너무 좋은 예시들이 생각나니까 글이 어렵지 않잖아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보죠. 근데 이런 컨텐츠들 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대요. 근데 그 어려움이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거 찾는 게 어렵대요. 아 씨발 그때 봤던 영상 이름 뭐였더라? 유튜브 검색창에 제목만 입력하면 되는데 뭐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계속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뭐가 어렵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원한대요. Search using word, 검색하는데 단어를 써요.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말이네요. 자, 왜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진들은 뭐가 없냐?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예시로 들었지만 그때 그 사진이 뭐지? 사진의 그 그림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은 모르겠는 경우? 뭐 그럴 때를 말하나봐요. 이렇게 사진에는 단어가 없으니까 자, 보통 자연스럽게 뭐하냐? 시도하고 만들어요. 태깅 시스템을. 저도 뭔지 몰라요. 우리 뭐 해시태그 말하는 건가요? 뭐 그래서 얘가 관계대명사 that을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태그한대요. 이미지를 단어들이랑 함께. 저는 뭔 생각이 있냐면
샷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 샷 운동하는 남자 샷 이지라라는 거요. 그래서 그 기저에 있는 작동 방식이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태깅 시스템 해시태그 말하는 거겠죠. 그게 겁나 직설적이래요.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가 적용해요. 그 이미지 분류를 샵 운동, 샵 먹방, 샵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는 소리 같아요. 그리고 또 뭘 적용하냐, 이번에는 물건 탐지 방법 또 쓰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의 컵이나 화장지나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는 태그도 하는데 그 이미지를 이런 어떤 특정 단어들이랑 같이 올린대요. 사진이랑 관련된 어떤 해시태그 단어들 같이 올린다. 그리고 이런 단어들이 약간 사진을 탐지하고 뭐 분류하고 이런 역할을 해준다 까지는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 태그들은요 이러진 않는다. 자, 그럼 이 해시태그 같은 거에 어떤 단점이라든지 한계점이라든지 나올 것 같네요. 뒷내용 집중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대요. 어떤 사진을 보면 그냥 뭐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태그들은 이것을 캡처하지 않는데요. 아하, 샵 오운완 이런 걸 쓴다고 해도 그 태그는 사람이 운동하는 모습을 담지는 못한다. For example 읽어볼게요. 어떤 그림에 태그를 하는데, 자, 고양이 그림에 태그한대요. 도로에 있는 거요, 어떤 길거리에 있는 거요. 그리고 이 그림은 뭐랑 같이 있냐면 그 물체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 그림에 있는 카테고리 단어들이 같이 있는 태깅된 사진과, 지금 말을 살짝 복잡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자, 다시 그림이 있는데 그게 우리 해시태그가 박힌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상상을 하고, 근데 그게 고양이 그림이고 걔가 도로 위에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진은 어떤 단어들 카테고리랑 같이 있는데 고양이, 도로, 쓰레기통, 생선뼈 라는 단어들이랑 같이 있는 어떤 사진이 있어요. 걔들이 뭐를 신경을 안 쓰냐면, 고양이가 생선뼈를 당기고 있는데 쓰레기통에서, 그것도 도로에서, 아까 제가 예시 들었죠. 오운완이라는 단어는 지금 누군가 운동을 하고 있다 라는 그림을 못 담아내고 그냥 오늘, 그냥 운동, 그냥 완료 이 단어 하나 의미밖에 담질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방금 제가 했던 말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태그들은 의미를 하나로 연결하지 못한다. 오른쪽에 써놨던 것처럼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단어 각자를 합쳐서 보지를 못한다. 이런 말 쓰면 되지 않을까요? 1번 한번 볼게요. 이 태그들은 단어들의 모음집이 아니다.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단어들이 뭐냐면 허락해요. 유저가 각각의 물체를 확인하는 걸 허락하게 하지 않는다. 말을 꼬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해시태그 단어가 있는데 얘들은 사람들한테 그림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하나 개별적으로 알려주질 못한대요. 아니죠. 오히려 해시태그 단어들은 이 단어 하나에는 강점이 있어요. 다만 얘들을 연결시키질 못할 뿐이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이유는 이 하나를 아이덴티파이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해서 틀린 것 같고요. 2번 봅시다. 이 해시태그들은 이해력 있는 묘사가 불가능하다. 그게 뭐예요? 사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너무 괜찮은 말이죠.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글이 쉬우니까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쉽게 풀렸던 것 같아요. 정답은 2번 33번 갑니다. 발견 이런 것들은 존나 앞서 나가 있어요. 어떤 시간을 발명이랑 발견이 앞서 나갔다? 여러분들이 원시인들한테 이거는 휴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똥오줌을 닦을 수 원시인들은 그냥 손이나 나뭇잎으로 똥 그냥 대충 닦겠죠. 너무 빠른 발명이나 발견은 좆도 쓸모없다. 누구도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저 지금 첫 줄 굉장히 잘 해석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해석 괜찮은 것 같죠? 화장지 예시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신박한 발명과 발견이 쓸모없어질 수도 있다. 머릿속에 잘 박아두세요. 자, 우리 발명이라는 건 열리는데 오직 다음 스텝에서 열린대요. 뭔 말일까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은 뭐냐면 알려지기 바로 다음 스텝에서 열린다? 감히 예상하건대 아까 여거 있죠. 시간에 너무 앞서 나간 그런 발명이나 발견은 무시당하는데 이렇게 오로지 한 스텝만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그 발견이나 발명을 인정하려고 할 때 이 혁신이 열린다, 이런 뜻 같아요. 그리고 이 발명은 초대를 해요. 문화를 앞으로 나가게. 맞죠? 좀 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존나 오버한 미래지향적이고 약간 그동안 없었고 혹은 너무 앞서 보는 약간 그런 발명들 실패할 수 있다. 맞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 발견이 왜 혁신적인지 모르겠으니까 뭐 쭉쭉쭉쭉 가다가 하지만 성공이요? 나중에 돼서야. 그죠? 그게 언제냐? 생태 환경이 따라잡을 때 그런데요. 갑자기 웬 생태 환경?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여차저차 이론들. 근데 이 이론은 뭐 어떤 유전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들은 맞는 말이었대요. 근데 무시당했던 거임.
35년 동안 왜 무시당했을까요? 여러분들 손을 씻으세요. 감기가 예방되고 각종 질병도 예방되고. 근데 사람들이 무시해요. 손을 씻는다고 그게 예방이 되냐 이 병신. 사람들이 병신인데 너무 이게 미래적이고 혁신적이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지들이 병신인지도 모르고. 뭐 그래서 더 읽을 순 있지만 저 안 읽을래요. 얘 통찰력이 받아지지 않았고 걔들은 그런 이론들을 다 무시했고 블라블라 아닐까. 그래서 내 케이스부터 읽어볼게요. 수십 년이 지나고 과학이 뭘 마주쳤냐? 존나 긴급한 문제를 마주쳤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그 멘델의 발견이, 멘델의 그 수십 가지 이론들 있죠. 그게 대답할 수 있는 긴급한 문제들을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지금 마주친 거예요. 야 씨발 감기랑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몇십 년 전에 멘델이 말했죠. 손 좀 씻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그의 통찰력이 어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존나 미래적이다. 뭐 이런 말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몇 년 내로 세 다른 과학자들이 독립적으로 다시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각각 발견을 했다 이 뜻 같은데 멘델의 그 잊혀진 이론을 본 거예요. 그럼 이 과학자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와 씨발 멘델은 신인가? 이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빈칸을 포함해서 1번부터 볼게요. 그의 통찰력은 따라잡았다. 근대 문제들을. 여러분들 이거 개소리인데 왜 개소리예요? 근대 문제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근대 사람들이 이 멘델의 이론을 따라잡은 거지. 무슨 멘델의 이론이 요즘 문제를 따라잡아요. 지금 주객전도 됐죠? 2번 볼까요? 그의 통찰력이 올렸어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좆까요? 3번 그의 통찰력이 뭐에 대해 말했냐? 과거와 현재 문제들이 비슷하다라고. 과거와 현재는 비슷하다. 이런 말 안 했죠? 4번 그의 통찰력이 오로지 한 스텝 떨어져 있다. 이제서야 그의 이론이 겨우 한 발자국 떨어져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라고 보면 되겠죠. 아까 위에서도 그랬잖아요. 어떤 혁신 같은 것도 겨우 한 발자국 정도 떨어진 정도로 현실과 관련이 있어야 혁신으로 받아진다 라고 했잖아요. 너무 far ahead 하면 worthless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 했으니까 4번 너무 괜찮네요. 5번이 뭐가 병신인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그의 통찰력이 다시 얻었다. 뭐를? 대중의 수락을 다시 얻었다? 뭘 다시 얻어요? 애초에 얻은 적도 없지 않나요? 얘의 통찰력은 애초에 대중의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다시 얻었다는 좀 그렇네요. 정답은 4번 37. 자, 사진 이전에는 빈칸이었다. 사진 이전 그림 1번에 그림 2번에 그림 3, 4, 5에는 그림 없고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구나 찍고 넘어가야지 하고 싶지만 꾹 참고 이 긴 글 한번 읽어봅시다. while이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이런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아직 이 문장을 읽기 전에는 이게 뭔 뜻인지 몰라서 아직 while은 해석 안 할게요. 자, 우리 그리는 사람들은 맨날 뭘 올려요? 특정한 장소를 올린대요. 어디서?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장소를 올려왔다? 장소를 올렸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장소를 어떻게 올려?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읽어보죠. 그리고 또 운송도 했는데 그 장소들을 어딘가로. 이 씨발 도대체 장소가 뭔지 글 계속 읽어가면서 한번 이 의미를 알아보시게요. 근데 우리 그림들은, 그러니까 방금은 화가 들였는데 이번엔 그림들이에요. 생산하는데 시간이 쓰여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든다. 그림이 그려지는데 당연히 시간이 든다. 이 생각이 들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송하고 어떠한 종류 유일하다라는 뜻인가? 뭐 다른 사람들도 이거 해석할 때 좀 어려웠겠죠? 전 이거 해석 안 할게요. 하지만 적어도 주제는 조금은 잡고 갈 거예요. 그림 그린 사람들은 장소 왔다 갔다 어떻게 이동하고 다 하는데 그림들은 생산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동도 힘들고 그렇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요. 계속 읽어봅시다. 존나 많은 거 뭐예요? 사진 존나 많은 게 특히 언제 발생했냐? 뭐 쉽게 말하면 사진이 많아질 때가 언제였냐? 소개될 때였대요. 하프톤 플레이트.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뭐 색깔이 절반 정도 들어간 뭐 그런 건가요? Anyway 1880년대에 사진이 많아졌고 그거는 뭘 가능하게 했냐? 기계적인 재생산이요. 신문에다가 그리고 기타 등등에다가. 다시 말하면 이때 사진이 많이 증가했는데 여기저기에다가 막 쓸 수 있었다 그거죠. 그럼 사실 이때 저는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해요. 아까 페인팅 이야기 했는데 사진은 존나 복제되고 그림은 그게 안 되고 뭔가 뒤에서 또 그림 사진 비교할 것 같은데? 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죠. 사진이 됐어요. 누구한테? 소비자 자본주의한테? 아니면 손님들한테 그만큼 사진이 중요해졌다? 정도로 해석해 볼게요. 그리고 세계는 뭘 제공받았냐? 수많은 양과 수치, 배경, 사건 이런 것들을요. 이전에는 우리가 쓸 수 없었던. 아하, 사진의 상업화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볼 수 있게 됐고 옛날에는 그 대신 그림이 있었긴 했지만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거였다. 이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주의적 배열. 뭔 말이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진이 많이 뿌려져가지고 뭐처럼요? 편의점처럼 사진이 흔해져서 증시에
상식 회전 이 성취했겠죠. 개쩔고 개쩌는 개점을 뭔 소리겠어요? 개나 소나 사진 쓰니까 우리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이런 거겠죠. 그럼 뭐 사실 이거 글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이 귀했고 수량도 얼마 없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사진이 보급돼서 너도 나도 볼 수 있게 됐고 맞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진들은 싸지고 존나 많아지고 이 모든 세상들이 볼 수 있게 됐고 미적이게 됐고 제 요약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빈칸 다시 봅시다. 사진 이전에는 저 같으면 이거 요약을 어떤 시각화된 자료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 그림들은 존나 비쌌다. 세상이 좀 뭐 불편했겠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1번부터 볼게요. 그림들이 자연이랑 연결 뭔 씨발 네이처요. 2번 그림들이 주요한 미술이었다. 미술의 주류였고 미술의 주된 거였다. 글쎄요. 이 글 어딘가에서 미술에 대한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은 미술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2번으로 정답을 고르기에는 art라는 단어가 너무 집약적이에요. 주제를 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3번 볼까요? 사진 이전에는 예술이 거울이었다. 세상을 비추는. 이것도 마찬가지. 애초에 지금 아트에 대한 글이 아니라고 했어요. 미술이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고요. 4번 사진 이전에는 여행에 대한 욕망이 좆가요. 5번 사진 이전에는 장소들이 여행을 못했다. 일단 1번, 2번, 3번, 4번이 다 병신이라서 5번에서 잠깐 멈춰야 되긴 하는데 아까 저희 초반부에 그랬죠. 이 씨발 플레이스를 올린다는 게 뭔 소리야?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해석을 못했었는데 이제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화가들이 들어 올렸다? 특정한 플레이스를? 그러면 지금 이 단어를 모른다고 쳤을 때 화가들이 맨날 뭘 올리겠어요? 그림들을 올리겠죠. 지들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 거주 지역에다가 그림을 올려놓는다. 이렇게 그냥 해석해보고 그리고 그 그림들을 옮기는데 어딘가로 옮기겠죠. 뭐 그림을 팔거나 저쩌거나 하겠죠. 그럼 이제 플레이스를 우리가 한번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진 이전에 그림들은 여행이라는 걸 잘 안 했다. 맞나요? 우리 사진들은 여기저기 존나 퍼지고 하는데 그림들은 희귀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도 우리 여기 글 중반부에 한 손님을 위한 여러 가지 그림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는 사진에 비해 그림들은 움직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참고로 지금 여기 위쪽 부분의 해석이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저만의 해석으로 해석을 한 거지 지금 이 플레이스가 진짜 사진이란 뜻은 아니고 심지어 이 해석 자체를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배경 지식이 부족하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했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빈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만의 언어로 바꿔서 설명드린 거니까 정확한 해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설지를 참고해서 해석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 나도 뭔 말인지 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나름대로 주제를 잡고 한번 해석을 해봤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정답을 찾아봤다. 쯤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번 데스. 기록 우리 조직들이요 뭘 제공해요? 텔레커뮤팅 프로그램. 컴퓨터로 집에서 근무하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줌 수업했잖아요. 우리 나라나 조직에서 이렇게 재택근무하라고 존나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짐 혹은 사용됨 뭐를요? 이런 줌 장치들 사용되고 받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줌 수업 켜놓고 수업 들으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화면에서 열심히 수업하고 있으면 까똑 인스타 틱톡 씨발 새끼들. 재택근무의 한계를 보여주는 글이네요. 1번부터 갑시다. 이 요소들 재택근무가 좆되는 이유는요 포함합니다. 관리 의존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넘어갈게요. 하여튼 망하는 요인이 뭐냐면 얘들이 얼굴 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재택근무 하는 건데 이게 재택근무 훈련도 부족하고요 또 재택근무를 잘 알지도 못하고 병신이라 한계를 맞이했다. 흐름상 괜찮죠? 2번 봅시다. 근데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21세기에는요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뭐 부정하진 않겠어요. 3번 신경 쓰고 돌보는 건 취해져야 돼요. 뭐를요? 직원을 선택하는 거. 야이 개새끼야. 지금 재택근무가 과거에는 뭔가 훈련이 부족해서 좀 더딘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또 성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재택근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직원들을 선택하고. 그냥 좆가라 하세요. 정답은 3번 36번 갑니다. 제가 모의고사 해설 올릴 때마다 말을 해요. 네모를 읽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여기 끝에쯤을 읽었을 때 궁금했던 사항을 기대하면서 ABC 순서로 읽으시라고요. 그러다가 내가 여기서 궁금증을 A가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럼 B로 가면 되고 그래도 해결 못한다? C로 가면 되고 이게 일단 1차적인 방법이라고 했어요. 갑시다. 우리 직관적인 능력은 선생님 직관이 뭐예요? 직관이라는 건 우리가 한번 보고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거. 리모컨이다. 우와 핸드폰이다.
우와 병신이다. 됐죠?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직관 능력 뭐 하기 위해서요? 뭐 구별하고 일반화하는 거요. 이게 뭔지 구별하고 아 이거네 일반화하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직관 능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존나게 쓸모 있습니다. 어디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거 리모컨이죠. 직관 능력이 없으면 초콜릿이다. 삶에서 너무 중요해요 직관 능력은. 하지만 그 직관 능력이 가져오는 게 뭐냐면 비용이 존나 비싸대요. 우리의 직관 능력이 비용이 필요한가? 일단 읽어보죠.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떤 경향에 있는데 우리가 뭐 하려는 경향이 있냐? 자꾸 고정관념 일반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사람이랑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리모컨을 예시로 들었지만 사람이랑 어떤 현상을 보고 막 일반화한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관적이라고 하는 거고. 님들아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상상을 잘해보세요. 뭔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능력 당연히 좋죠 인간한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걸 사람이라고 칠게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새끼 피부가 하얗네? 여잔가? 이게 맞아요? 극단적인 예시긴 했지만 우리 어떤 고정관념 일반화 있죠? 요런 게 비용을 많이 치르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뭔 생각하냐? 아니 고정관념 일반화 이런 말은 나 일상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당연히 A, B, C 중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라는 불만을 가지고 저는 글을 읽기 시작할 거예요. A번 볼게요. 직관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우리는 뭔가를 분류한대요. 그룹을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박스 다음에 A가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직관적이라는 말 나왔고 뭔가 이 능력으로 뭔가 분류하고 A 괜찮지 않아요? 네 괜찮지 않아요. 방금 제가 뭘 했죠? 이거에 대해 제발 좀 설명 좀 해주라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왜 나와요? 지금 직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뭔가 직관 능력이 좋다라는 말을 한 것 같으니까 그냥 A다 이지랄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궁금증을 A가 해결해주지 못했으니까 이걸 무시하고 B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뇌가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자 지금 뇌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소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궁금증을 해결해주나 봅시다. 우리 뇌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업무들을 존나 효과적으로 처리한대요. 자 여러분들 이 업무가 뭐예요? 혹시 스테레오타입 제너럴라이제이션스 이건가요? 100번 양보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뇌가 고정관념 일반화를 효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막 하게 해주고 보통은 우리의 지각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요약하면 우리 뇌는 이 스테레오타입 제네럴라이제이션을 밥 먹듯이 한다 라는 뜻인데 자연스러워 보일 순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불만인 사실 나는 아직도 이거 스테레오타입 뭔 말인지 모르겠 C를 한번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그 단어 스테레오타입 씨발 것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보여요? 지들도 이 말이 일상에서 안 쓰는 언어인지 아니까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C를 읽고 야 그나마 지금 이 병신 같은 말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려고 하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읽으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스테레오타입 단어가 뭘 일으킨다고 생각하냐면 부정적인 함축 의미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대요. 피부가 하얘니까 여잔가? 그딴 병신 같은 고정관념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부정적인 함축을 가질 수도 있다 라고 보는데 다행히 지금 또 부가 설명해 주나봐요. 자 그건 뭘 의미하냐?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근데 사실 고정관념이 원칙이랑 다르지 않은데 이 원칙은 뭐냐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반화랑 다르지 않대요. 얘는 이럴 거야 일반화, 얘는 이럴 거야 고정관념. 서로 다르지 않다. 맞는 말이죠. 심지어 박스 읽었을 때 스테레오타입이랑 제너럴라이제이션 나왔었는데 스테레오타입도 말해주고 제너럴라이제이션도 또 말해줘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계속 읽어보죠. 일반화는 일반화인데 우리 사람들 그룹끼리 있을 때 일반화는 맨날 부정적인 건 아니다. 오 차이점을 찾았어요. 스테레오타입은 좀 부정적이긴 한데 일반화는 사람끼리 있을 때 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래요. 스테레오타입은 이런데 우리 제너럴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을 판단할 때 막 부정적인 건 아니니까 어째서 이게 부정적이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지?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면 지금 제너럴라이제이션이 그렇게 네거티브가 아니다 라는 걸 B랑 A 중에 어디서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직관적으로 빠르게 우리는 분류해요. 사람들의 그룹들을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차이점들에 기반해서 뭔 소리겠어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건 이럴 거다 라는 일반화 생각을 이 그룹들한테 한다 그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건 스테레오타입이다가 아니라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한다 라고 했네요. 흐름이 지금 괜찮아요. 증거를 하나 더 찾아드리자면 C번 볼게요. 일반화가 사람들 그룹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데 A번도 보세요. 이 그룹들을 분류하는데 어찌고 저찌고 너무 지금 C에서 A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 이 박스의 궁금증을 해결
해결해주는 건 C밖에 없었고 C 다음에 어울리는 내용은 A밖에 없었으니까 C, A, B가 정답이겠구나 하고 정답은 4번. 근데 물론 시험 보실 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확실하게 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A 뒤쪽 내용이 B의 첫 번째 내용과 자연스러운지 도 확인하시면 되겠죠. 37번. 우리 식물들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대요. 뭘 보여주나 봅시다. 조정된 선택적 반응들? 이게 뭔 소리지? 그러니까 식물이 어떤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다 그 뜻 같은데 언제 반응을 보여주냐면 영양소가 없을 때 그런다 그거죠. 어떤 화분에 담긴 꽃이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 꽃의 반응 이렇게 반응을 보인대요. 그래서 정원사들은 아마 알아보일지도 몰라요. 그 옐로우 꽃잎들을. 꽃잎이 왜 노란색이겠어요? 지금 식물이 영양실조 걸려서 뒤질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신호냐면 영양이 좆됐다는 신호죠. 그리고 또 뭘 알아볼지도 모르냐, 필요성을요. 뭐의 필요성? 비료의 필요성을 정원사가 알아볼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다음 내용으로는 어떤 게 나온 게 좋을까요? 지금 적어도 이 박스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어가 정원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영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뒤에 나오는 내용은 식물의 영양 관련된 이야기, 뭐 영양이 많든 적든요. 두 번째로 정원사가 주어였으니까 이 정원사가 다 죽어가는 식물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적어도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A번 봅시다. 반대로 그럼 뒤에 내용에서는 정원사가 영양이 풍부한 식물을 봤을 때의 반응이 나오겠네요. 식물들은 식물들인데 영양이 풍부해 봤던 식물들이 나와요. 아 선생님 방금 전에 영양이 없는 새끼 나왔는데 이번에 영양이 있으니까 A번으로 나와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석을 정확히 해보자고요. 지금 네모에서 영양이 없었던 기억을 가진 식물이었어요? 그냥 영양이 없는 식물이었어요. 그러면 A번도 만약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그냥 영양이 풍부한 식물이 나와야지 영양이 풍부했던 경험을 가진 식물들?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B번 갑시다. 과연 정원사랑 영양 없었다는 식물 이거를 받을 수 있는지 보게요. 연구가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가 이 분야에 있는 연구? 지금 이 분야가 뭐예요? 정원사가 영양 부족한 화분을 보고 알아차리는 거 이거에 대한 연구예요? 정원사가 식물 영양 없는 거 알아차리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가? 연구를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오른쪽에 이거는 참고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문제 풀다가 적어둔 거라서 뭐가 됐든 지금 박스 다음에 A, B가 나오기엔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C를 볼게요. 하지만 만약 어떤 한 식물이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보충적인 영양을 제공해줄 가드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가드너가 케어테이커로 바뀐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식물이 정원사가 없대요. 그러면 그 식물은 번영하거나 길게 해요. 뿌리를요. 그래서 그 뿌리들을요 어떻게 하게 하냐면 구하러 다니게 한대요. 뒤에를 읽지 말고 상상해보세요. 지금 영양이 부족한데 뿌리를 막 더 내리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영양분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뒤에 나오죠. 더 멀리 떨어진 영양분 찾으려고요. 그리고 식물들은 또한 뭘 사용할 수 있냐면 기억을 사용한대요. 무슨 기억인가 했더니 과거에 약간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변화 같은 걸요. 그 경험은 뭐에 관련된 거냐? 영양분에 관련된 경험이래요. 지금 이 말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식물이 지금 뒤질 것 같으니까 혼자 어떤 기억을 되살리냐면 옛날에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뭐에 대해서요? 영양 관련했던 그 기억에 대해 내가 이렇게 했었지 라고 기억을 되살리나 봐요. 이게 뭐 얼마나 생존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렇게 하면 도대체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B나 A 중에 어디서 지금 답을 해주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이러한 분야가 뭐겠어요? 식물들이 살기 위해서 과거의 영양 관련한 어떤 기억을 막 되살리는 거? 그런 분야의 연구가 뭘 보여줬냐? 우리 식물들이 지속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신의 상황을. 어디서? 환경에서요. 자세히 말하면 시간과 장소, 자신이 처한 환경과 처지를 잘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식물은 식물인데 어떤 식물? 여러 가지 영양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식물들은 이러저러 한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C에서 굶어 뒤지는 식물들이 옛날에 영양 관련한 어떤 기억들을 되살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식물들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 내용도 마찬가지 영양분 관련한 과거 경험을 가진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면 지금 C, B, A가 정답이란 소리인데 B 다음에 A가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럼 지금 이렇게 살려고 발악하는 모습의 식물을 봤는데 반대로 영양이 풍부했던 기억을 가진 우리 식물들은 이러저러 한다. 영양이 없는 식물들은 이러저러 한데 그 반대로 이번에는 풍부한 경험이 가진 식물들은
하면 어떠저떠한다. 흐름이 너무 자연스럽게 CBA로 이어지네요. 38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푸냐, 네모 박스를 그냥 안 읽어버려요. 그냥 글을 읽다가 뭔가 흐름이 이상한데? 싶으면 그때 넣는 스타일이에요. 38번 앞에서부터 봅시다. 시프트, 이동이라든지 어떤 변화, 그런 거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로 변한 거, 그게 강력하게 영향을 준 게 뭐냐, 어떻게 음악이 생산됐는지에 영향을 줬대요. 옛날에는 막 바이올린 치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뭔 치고 다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전자 키보드에다가 이걸 드럼으로 바꾸면 둑지 탁치, 키보드 건반에 기타를 입히면 띵띵띵띵띵. 디지털로 바뀌니까 음악 만들기 겁나 쉬워졌잖아요. 주제 잘 잡았으니까 이제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로 그 디지털 사운드 있죠. 그런데 이 디지털 사운드가 뭐냐, 그들의 변환을 숫자로 바꾸는 거? 뭐 소리를 숫자로 바꾸는 뭐가 있나봐요. 저도 뭐 음악 전문가가 아니니까. 하여튼 첫째로 이 디지털 사운드가 뭘 가능하게 했냐,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되돌리게 했다 그거예요. 지들이 했던 걸. 뭐 옛날에는 녹음 실패하면 아 씨발 잘못 쳤어 다시 녹음해야 돼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컨트롤 Z 다시 돌아가요. 얼마나 개꿀딱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그냥 뭐 할 수 있냐면 꼬고 구부려요. 사운드를요. 어떻게? 디지털 존나 써가지고요. 근데 이 사운드를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오리지널 버전에 지랄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원본 노래 있으면 그건 따로 저장해두고 편집본 1, 편집본 2 계속 새로운 노래를 만들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이 사기적인 되돌리기 능력은 실수를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되돌리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실수들을 별거 아니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되돌리면 되니까. 우리 막 스파크가 튀었다고 하죠. 불을 붙이는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수해도 되돌리면 되니까. 심지어 뭘 복돋아 주냐면 일반적으로 훨씬 더 실험적인 마인드셋. 야 결과물이 병신이어도 괜찮아. 그냥 한번 해봐. 되돌리면 되니까. 괜찮죠? 게다가라고 나왔으니까 되돌리기 기능으로 우리가 이득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변환된 소리들은 조작이 되는데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디지털 메시지,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소리가 쉽게 만들어진다. 디지털을 사용해서. 뭐 대신요? 직접 악기를 하나하나 다 다루는 것보단요. 간단하다 그거죠. 디지털을 사용하면. 예를 들면 편집하는 게 뭘 포함하냐면 레이저 블레이드. 편집할 때 레이저 선을 포함하는데 그거는 직접 다 자르고 다시 합치는 거래요. 이 소리들을. 근데 앞서 말했던 게 지금은 커서랑 마우스 클릭으로만 하면 된다. 아하, 제가 아까 원스를 해석을 안 해서 이러네요. 한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거에는 레이저 블레이드를 썼어요. 그래서 노가다 작업 존나 했는데 요즘에는 마우스 딸깍충 한번 하면 노래 완성 이런 거죠. 뭐 지금 글의 흐름이 너무 다 자연스러워서 5번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일단 읽어보죠.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접근은, 갑자기 마이크로 레벨? 방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뭐 세세한 접근을 했다라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박스를 넘어가 보니까 밀리세컨드 씨발것. 아까 5번에 마이크로 레벨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길래 이상하다, 마이크로 레벨은 말이 나온 적이 없는데 싶었어요. 그래서 박스를 읽어봤는데 마치 박스 마지막 내용이 밀리세컨드 내용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5번 뒤에 이 마이크로 레벨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 있겠네요. 38번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입니다. 무조건 맨 밑에 요약문을 먼저 읽어요. 굳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안 읽을 이유가 없죠. 역사적인 소설이 재구성할 때 과거를. 근데 저는 이거를 해석을 한다 해도 그냥 대충 쓱 읽고 넘겨버려요. 역사적인 소설이 주어니까 적어도 역사 소설이 주제겠구나 하고요. 접속사 기점으로 컴마 뒤에 이 당연히 또 역사 소설이겠죠. 그래서 그냥 이 글은 역사 소설이겠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글을 들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어떤 조사가 있냐. 역사 소설이요. 역시 주제 먼저 나오네요. 역사 소설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건 어디에 집중하냐, 전부 다 문서로 이루어진 보통 사람들, 이벤트, 장소에 집중할지도 모르겠대요. 이게 뭔 소릴까요? 심지어 under document, 이 under란 뜻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역사적 소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고 읽어볼게요. 자, 소설이라는 건 도와줘요. 묘사하는데 모든 상황과 느낌과 알랄랄랄랄라를. 근데 또 재구성하게 하는데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재구성하게 해준대요. 뭐 사실 별 내용 없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소설이랑 만나면 내용이 살짝 재구성된다. 그래서요, 역사적인 소설은 또 뭘 더하냐면 플래시를 뼈에다가 더한대요. 플래시가 살인가요? 왜냐면 뼈에다가 살을 덧붙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 지금 이 뼈에 대한 보충 설명을 관계대명사 that이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역사학자들은 정말 사실에 기반한 뼈를 발견하고 이 소설이라는 게 플래시를 갖다 붙인다, 살점을 갖다 붙인다. 근데 이게 진짜 살점인지 모르겠는데 맥락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역사적 사실인 뼈에다가 소설이라는 살점을 덧붙인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공하는데 설명을 제공해요. 자, 그러면 사실 뒤에를 읽지 않더라도 아까 위에서 소설은 묘사를 잘하니까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역사적 사실에다가 소설이라는 살점을 얹으니까 좀 더 역사적 사실이 재밌어진다, 리크리에이트 할 수 있다 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도 볼게요. 소설이란 색깔도 더하고 소리도 더하고 또 똑같은 말 하고 있네요. 또 잠깐 내려가면 소설은 뭘 허락해주냐, 우리 지금 읽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대요. 과거의 어떤 부분을 지들이 경험은 안 해봤지만 마치 생생하게 나타내게 해주겠죠.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한번 요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역사적인 소설이 재건축해요. 뭐를요? 과거를요. 뭘 사용해가지고? 진짜 역사는 뼈인데 약간 살점을 가미하는 건 소설이었죠. 그러면 지금 A에 들어갈 말은 소설의 역할이니까 소설은 약간 불충분한 근거들을 사용해야겠죠. 살점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그 소설은 또 뭘 제공하냐? 묘사를 제공하고요. 그 묘사는 뭐겠어요? 사람들의 이해를 뭐 하는 거? 돕는 거. 돕다라는 뜻은 딜레이랑 인리치 중에 풍부하게 해준다. 정답은 2번이 괜찮겠네요. 마지막 41, 42번 갈게요. 한 이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자꾸 척 까먹는 이유는 뭐예요? 심지어 대부분을 우리가 배웠던 거 학교에서요. 얘들아 1 더하기 1은 2야 가르쳐 줬는데 집 가서 애기들은 어째요? 오늘 뭐 배웠더라? 이렇게 척 까먹는 이유는 뭐냐면 that 우리가 자꾸 과소평가한대요. 뭐를?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걸 과소평가한대요. 우리가 기억하는 걸 과소평가한다? 일단 읽어보죠. 우리가 다른 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뭔지. 내가 저번 크리스마스 때 여친이랑 뭐 했더라? 아, 난 여자친구가 없지. 이미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그걸 배웠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학교에서 분명 투부정사를 배웠는데 우리는 그 배웠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볼게요. 아는 건데 어디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 네가 배웠냐, 그걸 기억하는 건 맥락 정보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 맥락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조종이 되는데 다른 기억 과정들에 의해서 다른 기억 과정들, 저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다른 기억 과정으로 조종이 된다. 이 해석이 뭔 말인지 모르겠고, 두 번째로 저는 여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여기 쓰인 different가 쓰임이 적절한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전 이것도 해석을 못하겠고, 그래서 어디서 배웠지? 언제 배웠지? 하는 게 맥락 정보라는 거고, 그 맥락이라는 건 일단 조종이 된다. 어차피 뒤에 읽다 보면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죠. 그러므로 그게 꽤나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내용을 유지하는 게 가능하대요. 뭐 없이? 맥락을 기억하는 거 상관없이.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맥락이 기억 안 난다? 민수가 바지에 똥 쌌대?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지? 어디서 누가 말해줬는데? 그때 당시 맥락은 기억이 안 나도 내용은 기억난다 그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죠. 예시를 들어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만약 누군가 언급해요. 한 영화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씨발 그 영화 끔찍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씨발 기억이 안 남. 어디서 네가 들었는지. 지금 맥락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까 위에서도 맥락이 기억 안 난다 했죠. B번은 일단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막 계속 복기시켜요. 여전히 맥락은 까먹어요. 그 다음 맥락 정보는 자주자주 더 쉬워져요. 당연히 뭐 하기 쉬워지겠어요? 까먹기 쉬워지겠죠. 씨발 누구한테 들었더라? 잘 까먹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기억 환상 중 하나래요. 약간 신기루처럼 막 사라지는 거.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 그런 게 잘 사라진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사람들은 설득이 안 돼요. 존나 설득력 있는 말을. 설득력이 있는 말인데도 사람들이 안 속아요. 언제 안 속냐? 그게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 설득력 있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강도 새끼가 사람 물건을 훔치면 안 돼! 근데 만약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 똑같은 설득적인 말에 아까 도둑 새끼가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강도가 말했다 말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뭐는 까먹는다? 그 원천 강도 새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근데 뭐를요? 아 씨발 그걸 어디서 들었더라? 라고 기억하는 게 어렵다면요,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건 어려워요. 어떻게 결론 내리냐? 나 학교에서 배운 거 족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건 어렵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은 담배가 해롭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글쎄요 내가 이걸 어디서 배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학교는 가르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자기 지식의 출처도 모르면서 학교가 안 가르쳐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맨 위에 올라가 볼게요. 세 번째 줄 볼까요? 우리는 뭔가
뭔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고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배운 게 많은데 지가 지금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학교 출처라는 걸 다 까먹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그 논리를 가지고 이걸 읽어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challenging, 어렵다라는 말은 틀렸어요. 짧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이 지식을 어떻게 알고 있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 학교에서 배운 거 기억 안 나 라고 말하기 쉽겠죠. 기억의 출처를 모르니까 지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딴 식으로 말하기 쉽다. 42번의 정답은 5번일 거고 41번 같은 경우 윗글의 제목은 학교에서 좆도 배운 게 없다고요? 기억 조작당했노 쿠쿠르 삥뽕. 출처를 기억 못한 잘못이에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기억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해석 못했던 걸 한번 다시 봐봅시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하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그게 조종이 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기억 과정들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다른 기억들 때문에 자꾸 헷갈린다. 어떤 기억보다 헷갈리냐, 내가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 들었지? 라는 걸 떠올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라는 뜻이었겠네요.